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도내 터미널과 역마다 고향을 찾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32만 5천 대에 달하고 추석 당일엔 40만 4천 대가 몰릴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상 이동 소요 시간은 5일 기준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 추석 당일인 6일엔 강릉에서 서울까지 6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이름을 대고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실제 있는 직원인지 문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진화된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서 긴 연휴 기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위탁 판매업체 대표. 지난달 29일 자신을 춘천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마진을 보장할 테니 추석 연휴 전까지 흡연 측정기를 대신 납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보내왔는데 과거에 물품 계약을 체결했던 부서였고 소속 공무원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결제대금 3,500만 원을 안내받은 업체 계좌로 송고하자 업체와 공무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두 사칭 사기범이었던 겁니다. 계약 절차나 대금 지급 과정이나 이런 걸 문의를 했을 때 쓰는 용어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회계과 직원이에요. 사칭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을 이용해 예전에 수의 계약을 했던 업체 위주로 접근했고 가짜 사업자 등록증과 견적서, 거래 명세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최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점까지 언급하며 업체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나라 정터가 다 먹통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그 전자계약 시스템이 수요일 오전쯤에 풀려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춘천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건. 8,500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상황이 아니니까 상여는커녕 이제 월급을 못 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춘천시와 계약했던 평창이나 원주나 다른 지역의 업체까지 이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분들하고 모이시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사칭 피해가 계속되자 춘천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북한 강변을 따라 달리는 춘천 연합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엘리시안 강촌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21km 하프, 10km와 5km 등 3가지 코스에 4,8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 힘찬 레이스를 즐겼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챔피언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도 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춘천시 육상연맹과 연합뉴스 등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침체된 강촌을 되살리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숲은 깨끗한 물을 저장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산사태를 막는 자연의 댐이자 방패막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산불이 난 숲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숲의 기능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불탄 숲을 왜 되살려야 하는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릉. 60일 만에 100mm 안팎의 비다운 비가 내리자 시민들은 가뭄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수율은 고작 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 뿐 저장되지 못한 겁니다. 며칠 뒤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땐 저수율이 오히려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오봉저수지 모습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저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숲입니다. 숲이 뿌리와 흙이 물을 붙잡아두는 자연의 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숲에 있는 미생물은 빗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빗물이 토양을 흘러내리게 하는 걸 막아 산사태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공익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59조 원 정도의 탄소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10m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자욱한 숲.
과거엔 매우 건조해 늘 바짝 말라있던 숲입니다. 1935년 전까지 산불이 아주 빈번하게 났던 국립공원입니다. 산불 감시 타워에 사람이 상주할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습한 지역으로 바뀌고 식생이 살아나면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ince 1935, throughout this whole region, there's been no big fires, none. It likely involves some shifts in climate. There was a cool, wet period in the mid-1900s. 이곳은 이제 국립공원을 넘어 유네스코 국제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1981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숲이 생태적 기능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부여해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탄숲 복원에 대한 논의는 산불 피해 최소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생태 환경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산불을 지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But that kind of swings back and forth a little bit. So a little bit, we cut back on salvage logging in the mid-1990s. We used to salvage log everything before that. After the mid-1990s, we switched to. 이에 따라 숲의 복원은 환경적, 산업적, 공익적 측면의 다양한 가치에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빽빽한 그런 숲을 어떻게 바람직한 그런 이제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을지. 인간과 숲이 공존하는 이유. 불탄 숲의 복원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산불 방지 외에 숲의 다른 기능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서 전체 누적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지역 어선들의 누적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여 톤이 증가한 24,900여 톤입니다. 주요 어종 가운데 오징어가 2,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고 청어는 4,400여 톤이 잡혀 전년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2025 평창 백일홍 축제가 가을 향기 백일홍으로 물들달 주제로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평창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10,000송이 백일홍 꽃밭이 조성됐고 7개 구간마다 독립된 테마와 다양한 체험 포토존, 문화 공연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정취를 선사합니다. 백일홍 축제와 함께 주상절리 폭포를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아트쇼가 펼쳐지는 평창 에코라이트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 내면 광원 1리에 있는 은행나무 숲이 오늘부터 한 달간 무료 개방됩니다. 은행나무 숲은 4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은행나무 2천여 그루가 심겨있는 가을 대표 명소로 지난 2010년 개방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더 크게 자란 은행잎이 숲을 울창하게 뒤덮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원 1, 2 주민들은 먹거리 장터를 열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도 판매합니다. 블랙 이글스가 상공에 뿌리는 막대한 양의 경유 스모크가 내년부터 친환경 스모크로 전환됩니다. 공군은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의 끈질긴 요구 끝에 내년 친환경 스모크 도입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방부대 주력 기종을 국산 초음속기인 KF-21로 전환하면서 블랙 이글스를 후방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주력 전투기 전환으로 블랙 이글스가 이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음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추석 연휴와 조수 간만회차가 큰 대조기를 맞아 해경이 오는 10일까지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경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해양 이용객이 평소의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일부터 시작되는 대조기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올해 가장 가까워져 조수 간만회차가 커질 거라며 각종 체험 활동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연휴 첫날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